혹시 요즘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벅차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고 예전처럼 쉽게 웃을 수 없고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내가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상태.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넘겨요. 별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절대 별일 아닌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은 그 감정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그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다룰 수 있을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중년기 감정 변화는 단지 감정 기복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어떤 이름도 붙이기 어려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 때로는 존재 자체에 대한 무게감, 그리고 아주 오래된 감정들이 느닷없이 올라오기도 하죠. 그 감정들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많은 경우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는 게 미덕이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감정을 드러내면 약하게 보인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참아야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며 눌러왔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눌러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은 압축된 채로 우리 안에 쌓이고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순간에 폭발하거나 무너져 내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감정은 단지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억눌렸던 감정들의 재등장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릴 때 부모에게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 청년기에 외면당했던 슬픔, 늘 강해야 했던 역할 속에서 감춰야 했던 외로움. 그 감정들이 중년이라는 시기, 우리의 마음이 조금 느슨해졌을 때 다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들에게 어떤 이름을 붙여야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감정 명명하기입니다. 감정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것. 기분이 안 좋아라는 말 대신 나는 지금 서운하고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감정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강도가 30%에서 40% 낮아진다고 합니다. 감정을 명확하게 인식하면 그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그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감정을 이름 붙이는 연습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감정 기록 노트를 만들어 보세요. 아주 간단하게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가장 강하게 느낀 감정을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회의 중에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화가 났다. 혼자 밥 먹으며 외로움을 느꼈다. 아들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이 올라왔다. 이렇게 쓰다 보면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생기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이 반복되는지를 조금씩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감정 단어를 늘리는 연습입니다. 기분 나쁘다, 화났다, 짜증났다 같은 거친 표현만 쓰다 보면 감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단어를 늘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화가 난다는 말 대신 억울하다, 존중받지 못했다, 무시당한 기분이다, 통제할 수 없어서 불안하다. 이런 세부 감정들로 나눠보는 거죠. 감정을 세분화하면 그 감정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감정이 나를 휘두르지 못하게 되는 첫걸음이 됩니다. 셋째,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감정을 글로 쓰는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가까운 사람에게 말로 표현해 보세요. 물론 처음엔 어색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순간 감정은 더 이상 내 안에만 머물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감정은 관계를 회복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조금 외로웠어.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말해? 라는 공격 대신 그랬구나, 미안해. 라는 공감을 불러옵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정을 감춰야 할 것으로 배워왔지만 사실 감정은 연결을 위한 언어입니다. 지금 느끼는 이 복잡한 감정들, 혹시 표현하지 못하고 가슴에만 담아두고 계신가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감정들, 차마 말로는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 지금 조용히 그 감정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주세요. 지금까지는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이 감정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갱년기 시기의 감정은 단지 개인의 내면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 시기의 감정은 종종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격렬하게 튀어나오곤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던 배우자의 말투가 유난히 날카롭게 느껴지고 자녀의 짧은 대답에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친구들의 사소한 무관심에도 외로움이 깊어지고 결국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예민해질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안전해야 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해 주길, 받아들여 주길, 지지해 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실망감과 분노, 상실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을 감춘 채 관계를 유지하려 합니다.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혹은 나의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그냥 속으로 삼켜버리죠. 그런데 감정을 억누르고 표현하지 않으면 결국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튀어나옵니다. 냉담함으로, 거리두기로, 무관심으로, 때로는 폭발적인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패턴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감정을 말하지 않는 습관은 결국 자신을 고립시키는 길이 됩니다. 나의 감정을 내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것을 말로 꺼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요즘 내가 예민한 거 알아. 나도 힘들어. 라는 단순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관계의 단단한 벽에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이 시기의 감정 표현은 단지 말을 잘하는 기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고 어떤 관계에서 반복적인 패턴이 생기며 어떤 말에 특히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회복의 시작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천을 제안해 드릴게요. 바로 감정 편지 쓰기입니다. 평소 말로 하기 어려웠던 감정을 편지 형식으로 써보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을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죠.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나는 존중받지 못한 기분이었어. 속상했고 마음이 멀어졌어. 이렇게 솔직한 표현을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정리되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 하나, 용서와 자기 표현은 동시에 이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용서를 그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용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오래된 감정을 꺼내어 그 감정을 이해하고 흘려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됩니다. 감정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도 내 안에 반응할 힘이 있고 연결을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감정들을 억누르지 말고 더듬더듬이라도 표현해보세요. 처음엔 서툴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의 끝은 회복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합니다. 감정을 이해했고 표현하는 연습을 시작했다면 이제는 그 감정을 건강하게 돌보는 일상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중년의 감정을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루틴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인생 이막 연구소였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 고맙습니다.